예, 시장 상황은 어렵지만 따박따박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기업들 혹은 이제 기법들 찾으려고요. 저희가 기획 특집으로 발행 시장에서 적금 같은 주식을 꾸준히 사모아서 연기대 수익률 30%에 도전한다. 그런 기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냐 선생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정리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그런 이 방법들을 찾을 텐데요. 발행시장에서 첫 번째 전환상환 우선주입니다. 실제 예를 좀 들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전환상환 우선주는 이제 전환사채와 비슷합니다. 네. 최초 발행 가격이 있고 리픽싱이 있는데요. 전환 우선 상환주는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주당 가격대가 확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환 우선 상환주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를 가장 먼저 짚어봐야 될 거는 첫 번째로는 그 기업 상환 우선주를 발행한 기업의 실적이 개선될 건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식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 만기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매수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현재 주가와 전환 가격의 괴리율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가 8,000원인데 전환 우선주 전환 가격이 10,000원이었을 때는 괴리율이 있고요. 20%, 예.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전환 우선 상환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환될 물량이 많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전환 가격보다 주가가 올라갔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주로 전환해서 매각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본다면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상황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엑시콘을 사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콘 사례를 보면은요. 엑시콘은 지난 2018년 4월 23일 날 전환 우선 상환주 공시를 냈습니다. 만기 전환 기간이 언제냐면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만기가 전환할 수 있는 만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발행 가격은 11,500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 리픽싱 한도가 있습니다. 11,500원에 70%까지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 최저 한도는 8,050원이라는 네. 겁니다. 그다음에 이 발행 주체들이 누구냐면 국내 증권사와 은행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증권사와 은행들은 전환 상환 우선주를 갔을 때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선주로 오기 때문에 이자가 없는 부분이죠. 나중에 배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 없이 배당 소득만으로 해서 150억 원을 투자했을 때는 그만큼 이자 소득보다는 매각 후 시세 차익을 크게 기대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작용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10월 달 저희가 실제적으로 거래했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만기가 1년 정도 남았으니까 한 번쯤 매수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5,800원대부터 일단 매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작년 10월 달 가격대가 보면 5,900원에서 5,600원 수준까지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요.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통상적으로 전환사채권자들의 이대 수익률이 통상적으로 전환해서 매각을 했을 때 한 20% 내외의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을 20%라고 우리가 전제를 했을 때 8,050원에 20% 하면 대략적으로 9,680원 수준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가격들은 150억 원을 투자했던 기관들이 수익을 얻고자 하는 미니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9,600원 이상 상승해서 매도했을 때 투자자들의 20%의 기대 수익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주가 수준 한번 보면은요. 이런 것들, 그다음 반도체 업종들이 이제 업황 개선이 기대된다고 하면서 엑시콘 같은 경우도 5,400원에서 9,650원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이 9,650원이 공교롭게도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 투자가들의 기대 수익률과 거의 유사한 가격 수준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게 만기가 이제 12월 31일이면
회사 입장에서는 상환해 주는 것보다는 주식으로 전환시켜서 자본으로 들어오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가가 9,650원까지 갔다 오니까 지난 2월 17일 날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에서 20억 원어치를 보통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은 주당 8,050원에 20억 원을 주식으로 전환했는데 어제 종가로 보면은 7,230원입니다. 그러면 자산운용사보다 우리는 11% 정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이죠. 공교롭게도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급락하면서 오늘 개파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런 것들이 개파락한다면 우리의 기대 수익률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단기 투자가 아니고 1년 만기 적금 투자라고 했습니다. 긴 호흡으로 본다면 결국 개파락해서 7,000원 미만으로 된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늘 아니면 못 산다는 그런 그 불안감을, 그 초조함을 잊어버리고 차근차근 분할 매수 관점 했을 때 우리는 자산운용사보다 최소 11% 이상은 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그만큼 크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9,600원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의 투자 수익률은 30%가 이상 된다는 것이고요. 오늘 개파락하고 또 추가적으로 시장이 하락해서 주가가 더 낮아진다면 기대 수익률 더 올라가겠네요. 그 기대 수익률이 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엑시콘이라는 기업의 사업 내용이 2019년보다 2020년이 더 개선된다라는 것을 기대했을 때 주가 탄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환 상환한 우선주를 가지고 우리가 1년 만기 적금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150억 원을 투자한 투자 주체보다 우리가 더 싸게 샀을 때는 그만큼 기대 수익률을 가질 수 있고 전환 기간이 올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우리가 저가 매수해서 보유한다면 이거는 기대 수익률 30%를 볼 수 있는 좋은 금융 상품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낸다면 이런 것들은 분할 매수 후 보유, 목표가까지 그 홀딩하는 그런 전략이 우리가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엑시콘의 예를 들어서 전환 상환 우선주에서 눈에 보이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두 번째는 무상증자. 조금 전에 이제 전환 상환 우선주였고요. 무상증자나 자사주 소각의 경우도 전략이 있습니다. 네. 무상증자는 그 이익이익경범을 주주들한테 주식으로 무료로 제공하면서 자본금을 늘리는 거죠. 네. 무상증자 공시가 나면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무상증자 이 부분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호재지만 이걸 가지고 중장기 투자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예. 기사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 차익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상증자 발표한 기업체들은 주가가 공시 즉시 크게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 무상증자 공시 후에 주가가 10% 내외라면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초가를 공략할 수 있어요. 공시 당일날. 네네. 예.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크게 가는 것들은 30% 정도 움직이기 때문에 공시 후에 10% 미만이라면 우리는 매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5%에서 7% 정도 짧은 수익을 끊어먹고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 공시 이후에 주가가 10% 내외라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매수할 만하고요. 또 자사주 소각도 네. 주주들에게는 호재 요인입니다. 무상으로 자본 감소 효과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역시도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중장기 투자가 아니라 기사를 보고 단기적으로 나서는 그러한 시점인데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볼 건데요.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지난 2월 14일 무상증자 이제 공시가 나와서요. 월요일부터 주가가 이렇게 갭상승했습니다. 시초 가격은 10.79%까지 상승했다가 장중 3.19%까지 하락했습니다. 결국에 이건 뭐냐면 무상증자 1대1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가가
가장 크게 움직여서 30%까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10% 내외라면 이런 것들은 공략해서 우리가 5%에서 7% 정도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장중 기회가 있어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공시 이유가 있지만 또 두 번째를 봐야 될 게 어느 시점이 있냐면 권리락입니다. 예. 권리락이라는 거는 무상 증자 주주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가를 무상 증자만큼 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권리락 당일에는 뭐가 있냐면 주가가 굉장히 싸 보이기 때문에 착시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락 당일날은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 그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권리락 기준일이 언제냐면 3월 2일이 권리락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권리락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10% 내외로 시초가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5%에서 7% 정도 사익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초가 붙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보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이제 소각 부분입니다. 소각을 보면은요. ECS 같은 경우는 사례 한번 볼게요. ECS는 자사주 소각과 함께 무상증자 공시가 같이 나왔습니다.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던 지난 이후에 공시 이후에 주가가 25% 보합권에서 25%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는 매수를 못했죠. 못했다 하더라도 언제 하냐면 ECS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 공시가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공시가 있는 거는 자사주가 소각이 마무리되는 시점 하루 전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자사주 소각 완료 공시가 나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요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ECS 같은 경우도 자사주 소각 완료는 25일이었습니다. 하루에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공시 나오는 완료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완료 시점 완료 25일이 공시인데 이미 주가는 하루 전에 움직였고요. 25일도 소각 완료하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이런 폭을 보이죠. 그다음에 지금 ECS 역시도 또 하나가 남았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입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이 언제냐면 ECS 같은 경우는 3월 3일입니다. 3월 3일이기 때문에 3월 3일 이것도 시초가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미약품 약품 이름이 까먹었습니다. 부광약품. 부광약품도 보면 최근 이제 자사주 소각을 했거든요. 소각 완료일이 지난 여기 보면은요. 소각 완료일이 월요일이었습니다. 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금요일 날 미리 움직이고 그다음에 시초가 상승하는 상황. 그다음에 장 마감 후 소각 공시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작지만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와 자사주 소각을 가지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두 번의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시 직후에 주가가 10% 미만이면 우리가 단기 차익을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도 역시 주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10% 내외면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소각도 마찬가지고요. 소각이 완료되는 하루 전에 주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매수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소각과 무상증자는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주 희한합니다. 보통은 이제 무상증자든 자사주 소각이든 그 자체로 호재인데 아니면 주가에 반영되는데 우리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미세한 틈에서의 가격을 가지고 굉장히 그 눈에 보이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상증자를 활용한 단기 매매 전략이에요? 네, 지난번에도 유상증자 말씀드렸지만 유상증자는 크게 주가 변동성 큰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차 발행가 확정하는 3일에서 5일 이내 폭이 한번 크게 움직이고 두 번째는 청약에 흥행하기 위해서는 청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청약 경쟁하는 날 시점에 주가 변동이 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자금이 유입돼야 됩니다. 납입일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모트렉스를 가지고 사례를 들었는데 모트렉스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토렉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리락 기준일이 1월 14일이었기 때문에 1월 13일 날 권리락이 됐습니다. 1월 13일 날 1차 발행 가격 확정되면서 권리락되기 때문에 1월 13일에는 9%의 변동폭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2월
그 19일입니다. 2월 19일 날 2차 발행 가격 확정되기 때문에 3일에서 5일 전에는 회사 입장에서 발행 가격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지난 2월 25일 날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24일, 25일이 청약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청약일 시점에서 현재 주가와 발행 가격 사이가 갭이 컸을 때 청약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날 하루 변동폭이 청약일 날 몇 퍼센트가 움직이냐면은 18.3%가 움직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청약률은 105%가 됐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뭐냐면 납입일이 되겠죠. 네. 그러면 모트렉스의 공시를 보면 납입일이 언제냐면은요. 요거는 3월 3일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청약 경쟁에서 100% 지금 105% 청약을 했고요. 또 이 돈이 100% 들어오기 위해서는 납입일 날 주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면 모토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납입되는 시점 네. 3월 3일 시점에서 주가 변동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가지고 요 세 가지 중요한 시점에서라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했을 때 단기 차익, 즉 안전 마진을 얻을 수 있는 알겠습니다.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행 시장을 통해서 연 기대 수익률 30%에 도전한다. 다냐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1부 마치고요. 구체적인 시장 상황은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